네. 야, 저런 데가 어딨어. 군인들의 구미에 맞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못 먹어요. 그거 먹었다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다 식구가 가자마자 군대가 주지 않고 공사하라는데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비라 하나 넘어오게 되면 남쪽에서 그게 풍선이 커요. 그게 하나가 막상 하나를 덮어요. 예. 풍선 하나게 되면 온 대대가 동원해서 그거 수집 땡겨. 그러면 삐라 온다 이게 아니라 야, 지붕 온다 이거.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오늘 오전 8시쯤 중서부 전선을 통해 귀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판문점 JSA 귀순 병사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귀순한 북한군. 2016년 단 한 명에 불과했던 북한군 귀순 사건은 2017년에는 4명까지 늘어나며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북중 국경이 아닌 휴전선을 넘어 한국에 온 북한 군인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은 것일까? 이만갑에서 낱낱이 파헤쳐본다. 전격 분석 북한군 그들은 왜 휴전선을 넘었나? 최근 들어 북한군의 귀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도 휴전선을 통한 귀순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넘어올까? 오늘 한번 이만갑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만갑과 함께할 북한 군 출신 미남 미녀들 소개할 텐데요. 이 귀여운 볼메녀 홍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만갑 북한 군인들이 총출동했다. 중대장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탱크부대 중대장 정민우. 정민우 중대장의 영원한 라이벌 방사포부대 중대장 조연정. 소고속 승진한 운 좋은 그녀 고사총부대 중대장 리은희. 강화도가 보이는 화계남도 해주의 정찰부대 출신 김기석. 내가 바로 김정은 친위부대다. 호위사령부 간호사 주의 최성희. 숨 딸리는 것 같은데? 숨 딸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건 카리스마는 날 따라올 자가 없다. 통신부대 상사 이소영.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목소리 나와요? 지금 약간 저혈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날쌘이 많았어. 네, 예, 근데 온 가족과 함께 배로 탈북한 우리 머구리 박명호 씨도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 어느 부대 출신이세요? 제2 비행사단 그렇지, 맞아요. 1023년대 이 중대장 박명호입니다. 중대장님. 그 남쪽이란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렇게 헐벗고 굶주려 있는 나라는 아니고 이거는 뭔가 더 나은 슬로건을 가지고 사는 나라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좀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탈북이 계속 꿈꿨어요. 넘자마자 남쪽으로 돌았어요. 남쪽으로. 예. 최단거리로 가야죠. 최단거리로 남쪽으로 이제 했는데 얘네를 넘자마자 그냥 남아. 이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군복 입으시니까 진짜 달라 보이. 지난번에 머구리를 쓰고 오셨는데. 그러게요. 군복 오랜만에 입어보시죠. 그래도 뭐 몸에 이제 한 20년 이상 이제 뵌 거라 예. 입자마자 이제 몸에 척 달라붙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공군 이제 제대할 당시는 이제 비행장 이제 그 연유 공급하는 부대 예. 그거 있다가 그게 해산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병으로 이제 전환해서 북한 이제 비행장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전전 근근했죠. 그래서 왜 공병이 이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행장이든 갱도 공사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복무 행구는 이제 북한의 이제 장진 비행장, 풍산 비행장, 덕산 비행장, 뭐 많은 비행장들이 이제 지난번 첫 출연하셨을 때 군대 해상부업으로 이렇게 군대를 먹여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다 이제 제 새끼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향 떠나서 지금 못 돌아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군인인데도 그 바다에서 세상에 그 뭐 고기 잡아가지고 100명 넘게 먹여 살리셨으니 이거 군대 하면 북한 군대 하면 걷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병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예. 이거 한번 안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제시가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가능하신 분들. 강에서 제시한 군육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군 부대는 그 서열 있잖아요. 예, 계급과 제일 높은 사람이 맨 우측에 있기. 제일 높은 사람이 맨 우측에 있기. 짱이다. 제일 높은 사람이 맨 우측에 있기. 짱이다. 5,7시 너랑 옆에 와. 오, 상사. 지금 이제 인정 못하는 건 리윤희 씨는 민방위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다라고 막 자꾸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군인. 군인이지요? 군인 아니죠. 왜 그래요? 군인은 왜 그래? 저희 군인이에요, 뭐. 조선인민군 내무규정 제6장 8조 조선인민군 내무규정 제6장 8조 부대 밖에서 군인들의 행동 질서 부대 밖에서는 군사 칭호에 따라서 상관과 상급을 정한다. 직무에 상관없이 군사 칭호가 높은 사람은 그의 상관으로는 되지 않지만 상급으로 된다. 와, 진짜. 이상입니다. 와 대박. 되게 멋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연습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진짜 있는 겁니까 거기? 아, 예. 외우고 계신 거예요?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제 딱 조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민우를 부중대장으로 이제 임명한 거예요. 아, 임명했어. 임명을 권한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죠? 하겠습니다. 나란히 흐릿 건드려 밭 대위 동지 열병중대는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병중대장 중리 정민욱 좋죠. 알았습니다. 셋 울어 드랏 울어 드랏 앞으로 갓 드렷 드렷 울어 밭 밭 손 더 풀어 동대 슛슛 자로 드랏 진짜로. 야. 아 윤아 씨, 네네. 그냥 오신 게 한번 배워보시죠. 아, 그래볼까요? 네. 자, 모자. 여성은 여성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조현정 씨가 뭐 걷는 거 한번 이게, 보여주시죠. 네. 떨어질 것 같은데 모자? 자, 근데 저 알겠습니다. 모자 너무 귀엽다. 아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간부 드리는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부 앞에선 감이 들려가지고 좀 가슴이 막 떨리는데. 제가 제일 높은 건가요? 네, 그렇죠. 높아야 이런 덕목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도 자연정쯤 되니까 네. 제가 그나마 똑바로 가면서 이제 감춰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위 간부 같아. 아, 똑바로 하라! 우선 제가 비록 그 부장 덕목을 입으셨지만은 네. 병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병사를 가르치는 심정에서 네. 배웠습니다. 팔동작 먼저 차례 짜서 얼음팔이 올라오는데 주먹을 쥐고 주먹을 줬을 때 달걀을 계란을 가볍게 줬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줬을 때 그 자세거든요. 그래서 줄 때 그 두 번째 단추 높이로 해서 왼팔은 뒤로 힘껏 간절히 호락하는 부위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그 왼팔 그 주먹의 끝은 그 수지 연필을 꼽았을 때 그 수직을 향한다.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시작 하나, 둘 하면은 겨차식으로 하겠습니다. 둘, 하나, 둘, 샷. 그 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은 이제 왼발부터 올라가는데요. 왼발을 디뎌서 이렇게 발을 내밀 때 이제 그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공을 이제 찰 때 발끝에 힘을 주죠. 그런 식으로 탁 차야 됩니다. 그때 발끝을 힘차게 땅으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올리면 그걸 덕기발이라고 되게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발끝에 힘을 주고 볼을 공을 찬다는 심정으로 탁 차줍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 하면 왼발이 먼저 올라갑니다. 둘, 하나, 둘, 왼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하네. 그러면 팔과 다리를 배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너무 잘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해서 앞으로.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자, 그러면 그 자리 하겠습니다. 제가 배를 맞춰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우로, 차렷. 저 차렷. 저 날 따라 앞으로. 갓.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아니 뭐야 잘하잖아. 야 잘했어. 아 최고였어. 아 근데 해보니까 좀 힘들죠? 힘들기는. 이거 다이어트에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멋진 10명을 보셨습니다. 박명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대만 하면 눈지방이 갈수록 손이 들어와요. 제대하면. 보통 하루 저녁에 몇십 명씩 선반 버린다고. 네. 제대근이 왔대 하면서 그래서 아 그럼 기다렸는데 마음 변신하는 남자도 많겠네 그림요? 있어요. 세상에 제 너가 친구도 그랬어. 맞아요. 거기도 맞아요. 고무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데 거긴 그런 거 없어요? 거긴 반대겠네. 거긴 배신이야. 배신을 안 들고 고무신 말고. 군화 거꾸로 신었다고. 전절. 옥별령은 군대 간 오빠 없었어요? 아니면 친구나? 있었어요. 있었어? 아니 어땠어요? 이렇게 군대 간다고 할 때 뭐 친구들이 이렇게 송별회도 해주고 그래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계속 막년에 그런 거에 자꾸 놀거든요. 성별이랑 하고. 네. 그래서 계속 그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오락회도 하고 놀면서 춤도 짝패를 계속 추다가 그 오빠가 딱 군대 가기 전날에 연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냈다. 네. 옥별이한테.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냐고.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냐고. 10년만은. 10년만 기다려줘. 기다린다 했겠지. 했겠지. 당연히 못 기다린다 했죠. 근데 그 뚱딴지 같이 가기 전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주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전부터 많이 옆에서 지켜봤다고. 연기를. 내가 보기엔 그 남자가 여기저기 다 찔러봤네. 그러면 보통 몇 살에 가요? 17, 18살이 군대를 가요. 근데 그때 이성에 한창 관심이 있을 때고 군대를 가려게 되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때 내 그래도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두게 되면 10년을 내가 견딜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 밤에 잠을 안 자요. 계속 그 여자 저기 뭐야 고백하러 다니느라고. 그래가지고 딱 다리 떨리는 다리로 담배 한 대 딱 꺼내물고 10년 기다려줄래? 딱 이러거든요. 17살 때. 10년 기다려주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군대를 가가지고 네. 그래서 나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다릴 이럴 순 없어? 응. 아, 이럴 그러면 순 진짜 그때는 처음으로 고백받은 거니까 여자애들도 막 그때 벨벳 거면서 뭐 그러지 뭐. 17살 때. 아니 아라 씨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 전혀요. 저는 1년도 못 기다려요. 그렇지. 지정 씨. 네네. 휴가가 몇 달에 한 번 나와요? 몇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한 3년 정도 일단 나오는데요. 3년에 한 번? 근데 3년에 한 번? 이게 지금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10년씩 다 기다린다고 대박이다, 했는데요. 진짜. 저희 때는 막 그 노래가 또 있거든요. 뭐? 3년만 기다려주오 3년 있다 돌아보니 못난 아이 목소리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쌍말로 했고 뭐 너가 시집 갔구나 막 그런 남자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뭐 야야야 처녀야 내가 아무리 눈이 높대도 뭐 눈썹 밑에 눈이 있겠지 눈썹 위에 눈이 있겠냐 하면 좀 그렇게 좀 네, 좀 전에 면회는 가능하지 않아요? 뭐 편지 같은 건 가능한 거죠. 아, 면회는? 면회가 안 돼? 면회 안 돼? 면회 돼요. 소연 씨.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신병 훈련소가 끝나고 본부대 배치받으면 가능한 사실은 거죠. 휴가는 규정상에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북한군에. 근데 1년에 한 번 안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 가게 되면 군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부대를 복귀를 안 하거든요. 돈 쓰고. 그래서 거의 3년에 한 번씩 물자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오는 건데 사실 북한 군에서 그 군대 나간 남자를 기다린다. 뭐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다음 면회를 간다. 거리가 너무 먼데다가 한 번 가는데 17일씩 걸리기 때문에 아예 면회 가기를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북한 병사들이 어떻게 무얼 먹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 TV로 보는 북한 군대 실상.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장 성모분들이 이용하는 문화고생시설도 일일이 돌아보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양열물 가열기를 잘 관리 운영하여 군인들이 늘 더운 물을 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셨습니다. 말도 안 돼. 야, 저런 데가 어딨어. 사시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모든 훈련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종합훈련관. 군인들의 전투 임무 수행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해 만족해 하셨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후방 시설들을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원수님, 전투원들의 식생활 조건을 두고서도 얼마나 마음 쓰신 것입니까? 고기, 달걀, 물고기를 비롯한 후방 물자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 것과 함께 군인들의 구미에 맞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본 군대 식당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은데 안 쓴 데 같은데. 네, 새 거 같아요. 뭐 하나 자국도 없고. 네. 아니 다 새 건 것 같고 누가 만진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시설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이만가 지금 출연한 지가 오늘 꼭 20번째 되는데 보여주기성 저런 홍보 영상에 속지 않습니다. 북한 국민들도 절대로 저거를 안 믿거든요. 근데 저거를 왜 자꾸 찍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어떤 한 특수부대는 저런 생활관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각 부대마다 머신 중대라 해가지고 따로 그런 게 있거든요. 부대를 시찰한다게 되면 그때 당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딱 따로 하는 거고요. 쓰거든요. 저기에 보니까 침대가 깔끔하고 하얀 색깔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 군내에서 세탁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세탁기가 그렇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흰 색깔을 절대로 안 써요. 마다라스 색깔을 다 우리 군복 색깔로. 그렇죠. 우리도 네. 그래요. 매트리스. 네. 마다라스가 뭐야? 매트릭스. 아니 근데 죄송한데 마다라스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마다라스. 북한 말이에요. 북한 군 마다라스라는 게 매트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매트는 안에 해면 같은 거여서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마다라스는 벽결을 이어서 누우면 콕콕 찔러요, 저한테. 막사가 저렇게 이제 힘든 게 그것 자체예요. 우리 중대 병령, 그러면 교양실, 병실, 교양실, 그러면 밥 먹는 칸, 세면장, 이제 그 45가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자체래요. 아 자체에서요? 자체로 공사한다고. 그런데 세멘트 주나 철근 주나 모두 1kg 안 줍니다. 군관들이 다 이제 뭐 팔아먹고 한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군대가 주지 않고 공사하라는데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비라 하나 넘어오게 되면 암쪽에서 그게 풍선이 커요. 그게 하나가 막상 하나를 덮어요. 예. 풍선 하나 하게 되면 온 대대가 동원해서 그거 수집 땡겼어요. 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 안에 내용물을 보시라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삐라 온다 이게 아니라 야 지붕 온다 이거. 아니 근데 이렇게 영상에서 보니까 그래도 막 음식을 막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장군님께서 뭐 현지도 오신다 하게 되면 침구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 부식물 창고까지 심지어 닦아라. 그건 누구도 못 먹어요. 그거 먹었다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다 식구가 가자마자 여기 TV에도 북한 잘 산다는 거 나오면서 먹는 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다 식구가. 아니 그러면 김정은은 실제로 북한 생활 군인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아요?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군님을 모시는 자세와 입장은 그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그 김정은이가 이제 부대 현지 시찰을 한 거예요. 현지 시찰을 했는데 분대장이 버거를 하는데 그 옆에서 병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버거를 받던 그 김정은이가 그 병사를 오라고 이렇게 선지하더래요. 그래서 병사가 갔는데 뭐라고 김정은이가 귀에다 이렇게 서건서건 얘기하니까 병사가 막 웃더래요. 그다음에 옆에 대대장이랑 그 중대장이랑 그 따르다가 그 병사한테 너무 궁금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쿡쿡 찌르면 얘기하니까 내가 나가기 전에 저 돼지 다리 빨리 가마에다 넣으라. 내가 가면서 다리 없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얘기. 지금 군대는 그래서 염장무 염배추 없으면 밥 먹질 못하고. 그러니까 뭐 염장무 이런 거 많이 먹어요? 염장무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염떡을 넣어서 땡땡 보여. 우리는 그래도 또 약간 좀 특수한 부대라고 약간 고춧가루 묻혀주는데 특수부대에서 고춧가루 있다고 자랑한 거예요? 염장무 자체를 못 먹는 부대가 많아요.
소금만 찍어서 밥을 먹는 부대가 되게 많아요. 아이 설마. 진짜 염장무 없는 분이 많아요. 전 지금 놀란 게 염장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아니 밥에다가 소금만 찍어서 먹는다고요? 네, 맞아. 소금에다 절인 그 무를 가져다 두 쪽하고 손가락 굵게만큼 썰어놓고 두 쪽하고 동그랗게 썰어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찰칼 쳐서 착착착 해서 한 줌을 썰어놨는데 365일 변하지 않는 메뉴거든요, 이게. 그게요,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일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 방침이 있었어요. 무조건 3가지 이상의 반찬은 꼭 올려줘라고 방침이 있어요. 근데 부대 실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3가지. 그러니까 붉은 그거 갖다 염장무. 모양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아, 그다음에 약간 추가된 메뉴가 있었는데 염장을 삶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염장이라는 게 안 좋은 용어거든요. 이제 어디다 염장질하냐 이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 염장이 굉장히 귀한 거군요. 귀하죠, 군인들한테는. 이게 북한 군인들 보면 대체로 탈영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저희도 잡으러 나가야 되지. 서대장도 시켜가지고 너희 서대 군인들 누구 없어졌으면 잡아오라면 잡아다 물어보면 다 배가 고파서 탈영했다는 거예요. 다. 배만 부르면 정말 탈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서 탈영하신 분. 어휴, 있어. 탈영했고. 없어야 되는데 있어. 지정 씨? 민우 씨? 나 원래 탈영했어요. 네, 원래 7년인데 제가 6년 하고 도망쳤어요. 1년 남았는데.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사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하루에 한 번, 뭐 길게는 이틀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 편인데 먹고 싶잖아요, 솔직히 고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뭐 명절 때게 되면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대 내에서 좀 날파람 있고 좀 힘센 군인들을 해가지고 그 벼 도둑질하는 그런 조를 따로 물어가지고요. 군인들 내 사병을 위해서 인민들 걸 털겠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그런데 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공군하고 이자처럼 이런 민경 이런 데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여느 군대들은 인간하면 중대장 다 조직해줘요. 일소대 너 얼마 너는 아침에 음식 평균 검열하겠어라고 임마주면 저런 게 알아서 다 부서장에 올라가서 다 아는 집 가서 도둑질하고 뭐 어딘가 해서 거짓말도 처리가 힘들어하는데요. 이게 사실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 같은 이런 게 사실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예화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혹시 북한군의 이런 열악한 사정을 좀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다 알고 있죠. 군부대가 다 산 쪽에 있거든요. 산 중턱이나 뭐 꼭대기 쪽에 있는데 저희가 중턱에 진짜 집이 제일 싼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주위 할머니들이 이제 여기 왔으니 조심해야 된다. 여기 공산군들이 엄청 도둑질 잘한다고 막 수시로 들어온대요. 집에 도둑질 하러. 막 하루는 왔는데 옷이 걸어놨던 옷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빨래를. 그 젖은 빨래를. 물도 안 찌운 거. 여자 옷인데도? 상관없어요. 그걸 또 말려서 이제 또 파는 거예요. 막 중고로 내다가 팔던지 아니면 두부 한 모랑 바꿔 먹던지 막 이러거든요. 진짜 팬티 쪼가락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갔어요. 이 얘기하는데 김지성은 막 웃고 있는 게 자기가 다 마치 해본 거야. 여자 빨래니까 당연히 여자 군대가 훔쳐갔겠지. 그러면 남자. 아니에요. 여자분들 도둑질 안 해요, 여자분들. 야, 여자군 도둑질 얼마 잘하는데요. 아니 지금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지금 처음 들어서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예전에 막 한 번 당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해서 세사창을 다 다는 거예요. 창문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김치 그 창고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좀 얇은 세살창으로 이렇게 못으로 박았거든요. 근데 못도 다 빼고 그 못도 안 빠지니까 뭐 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다 끄닌 거예요. 끄니고 들어와서 쌀이고 아빠 옷으로 다 훔쳐간 거예요.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겠어. 못을 박아다 이제는 다 뜯어가니까 얘들이 이제는 안 돼 하고 시멘트를 다 드러내고 창문 그 석에다가 그 철을 박고 그 위에다 미장을 한 거예요. 다 아예 시멘트를 감옥을 이것까지는 안 만드셨구나. 깨겠구나. 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 제톱으로 썰면 돼요, 그것도. 이렇게 해놨는데 물병살에다 간 하나 뽑고 제톱으로 싹물 부어서 썰면 금방 썰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기도 뭐하고 잘했다고 하기도 뭐 그냥 그렇지. 마음이 아프네요 되게. 맞아요. 예.
예, 아무튼 매일같이 염장무 먹고 뭐 명절 돼야 돼지고기 구경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네. 사랑한 농지를 모시고 진행되는 경비대회에 참가한 땅크분들의 가슴. 특히 땅코 장갑차 운전소들이 무조명 상태에서 산악극복 운전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과 함께 야간 사격의 비중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운영을 진행하도록 지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의 도복 타격에 의하여 서른 책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다. 군인들이 휴대용 고사 로켓으로 기와 구분대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날아드는 공중 목표들의 명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의도를 심장 깊이에 새기고 항일발치산의 구호, 혁명군대의 구호인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군용을 외치며 비행사들의 앞장에서 비행 훈련을 펼쳐온 비행진의 소년들. 펄펄 나는 싸움꾼들이 자라났습니다. 준비된 자기들의 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전투원들. 적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기술을 꽂고 등허리를 흔들러 놓아야만 백승의 기상 떨치는 전투원들의 훈련을 보시며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모두가 일당백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진짜. 아니 뭐 무섭고 그거 떠나서 전 지금 보여 너무 화가 나요. 저렇게 포를 막 쏘고 막 보여주기 형식으로 할 총알 하나 이 돈으로 차라리 쌀을 사서 밥을 먹이고. 그렇지. 그게 훨씬 지금 막 싸우는 거 보면 저 정도의 에너지를 쓰면 하루에 밥 3공기가 뭐예요. LA 갈비 무조건 구워야 되고요. 무조건 보쌈에 고기 뭐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그 쌀 그 100g을 어떻게 그 힘을 쥐어짜서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매일 한다니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까 그 여기 화면에 나왔던 저 전투기가 북한군에서 제일 그래도 최신 기종이에요. 미그 29이라고 하는 그 미그 29. 예, 소련서 러시아에서 그때 당시 소련에서 들여온 비행기인데 저게 몇 년 정도 된 건데요? 저게 89년도 들여왔는데 그게 최신형이에요? 예, 그다음에 90년 이후에 또 좀 몇 대 들어왔고 북한 공군의 주력을 차지하는 미그 19, 미그 21. 미그 21이요? 예, 그게 그래도 북한에서는 소위 1969년도 미국 간첩 비행기 EC-121를 EC-121을 격추시킨 비행기라고 뭐. 저 죄송합니다만 이응평 대위 미국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응평 2,000호가 이제 그 타고 간 건 19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21이 F4와 거의 비슷한 기종이에요. 그런데 F4보다 좀 떨어져. 이 저정사들이 다 알아요. 왜 이제는 다 대학 나온 저정사분 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고 또 적군에 대한 공부하니까 모를 수가 없어. 객관적인 이 그 상태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남조선 공군이 아니다. 그래서 남조선 해군하고 대상물, 뭐 원전 아니면 주요 시설. 그래서 비행 청사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한 번 폭탄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적 구축함에 날아들리라. 북한 비행장은 이제 반드시 이제 비행장을 설계하기 전에 갱도를 먼저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갱도 안에서 나온 그 골재 그걸 가지고 비행장 바닥을 기초를 깝니다. 그러면서 갱도부터 시작돼서 나오고 갱도 안에서 이륙까지 할 수 있게끔 왕 나오면 활주를 나오면서 뜨는 거죠. 산 구멍에서 비행기가 새처럼 날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그 갱도하면 또 은밀한 굉장히 그 비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비행기 대수만큼 그만큼을 가짜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짜 비행기? 거기 이제 바퀴도 달아가지고 이제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인공위성에서 저걸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이런다고 이제 밤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놓고 이짜 갔다 저짜 갔다 하기도 하고. 외관상으로 그냥 보기에는 정말 그냥 비행기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도 오래됐으니까 비행기가. 그러니까 햇빛에 이제
부식되지 않게끔 풍을 씌워놓으니까 가짜 비행기도 풍 씌워놓고 진짜 비행기도 풍 씌워놓고 그럼 똑같죠 다. 위장에는 솔직히 몇 대 빼놓고는 다 가짜죠? 5대5 보시면 돼요. 5대5 보시면 돼요. 5대5 하세요. 반은 가짜다. 그래서 제가 이만갑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 거 훈련하는 거 정말 궁금해서. 비행기 장난감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훈련하는 건지. 저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기 지금 보면 이제 뭐 노는 것 같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이제 전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저건 정식 훈련 강령에 있는 정식 종목이에요. 훈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름은 도보 비행이야. 도보 비행? 네. 1년에 한 번도 비행기 타보지 못하는 땅 비행사가 한 개 부대에도 많아요. 30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비행 훈련을 이제 못해요. 연유가 없어서. 그게 정식 훈련이란 말씀이죠? 정식 훈련이야 그게. 우린 5살 때부터 이걸 하는데. 이걸 들고 자기네끼리 말하면서 유리창 뭐 하게 되면 알았다 하고 어느 거 뭐 격추 하게 되면 뭐 하면서 저게 이게 해가지고 우리 실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래서 비행기 안 타고도 진짜 타는 것처럼. 근데 북한 공군에도 그런 강당이 때르강당이라고 있긴 있어요. 때르가 그 연습틀 하는 거 때르가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설비가 안 돼가지고 저거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걸 많이 해요. 저걸 이렇게. 이게 김정은 앞에서 한 거예요. 아, 이 그래요? 앞에 김정은이 있어요.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진짜? 앞에 김정은이 공군부대에 딱 갔을 때 훈련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좋다고 막 박수치고 얘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밑엔 지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비행기 쪽으로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조종사에.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실제 비행을 할 때 사고가 엄청나겠어요. 사고 추락사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락사고는 훈련 못해서 나는 거하고 미숙으로 비행기가 낡았어. 북한 공군의 80~90%가 2차 대전 끝나고 스탈린 동지께서 주신 거예요. 북한에서 뭐라는 줄 알아? 비행기 뜨기 시작하게 되면 저것도 파철한다. 파철해. 북한에서 이제 고철 보고 파철이라 그래. 그러니까 뜰 때부터 왜 하는 게 파철. 말씀 들어보면은 북한 군대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들 지금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본인들한테는 혹시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드셨는지 여쭤볼게요, 좀.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저는 통신병이었습니다. 종심정찰대대라고 하면 저게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정찰을 해서 저희하고 통신을 해서 포병하려고 유도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그 통신이었죠. 우리 강릉 잠수함 그 침투 사건 때 보면 정건 가져와서 이 간첩들이 이 정건을 북한하고 교신을 했지 않습니까? 무선기를. 제가 그 정건을 저희가 해요. 네, 그걸 쓰는데 처음부터 이 정건을 주는 게 아니라 팔목으로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이 팔목을 책상에다 두드리면서 던쭈쭈쭈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던던쭈쭈쭈. 근데 이걸 계속 숫자부터 군문까지 다 하려면 여기가 피가 터져요, 진짜. 아하. 근데 터지는데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졸아서 팔목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나중에 뭐 18조 같은 경우는 드러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떨구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바늘을 꽂아요. 네, 선배들이 와서 팔목 못 떨구고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늘을 꽂아놓고 정말 피 터지면서 하고요. 저는 병사 때인데 딱 1년 지나니까 제일 힘들었고 소방 기간에. 그래서 조병사를 많이 탈려는 것 같은데 조병사 때가 1년 딱 지나서 제일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는 근무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한 군사복무 1년 중에서 한 6개월은 근무 시간이거든요. 근데 계속 졸리는데 계속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씩 인조각이 생기면은 추운데 막 졸리는데 막 오면서 돌돌돌 감거든요. 그 감고서 여기다 쏙 하나 뽑아놓고 계속 그 시간이 쏘면 끄떡끄떡 졸려 생각나요.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리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설명을 다시 해줘요. 저 윤아 씨한테. 아이, 그거 또 뭐 말했던 건데 뭐 알아듣기 정상이에요, 그럼. 못 알아듣겠어요. 네? 아니, 뭐가 한국 사람 말을 되게 맞아요. 빨리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 맞아요. 네네네. 근데 왜 한국말 몰라? 지금 알아듣겠네요. 지금 알아듣겠네요. 정민우 중대장이 하는 얘기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저는 또 일하는 데는 그냥 뭐 일을 안 시켰으니까 힘든 거 없었는데 허위사령부 장성들이라는 게 뭘 먹고 그렇게 이렇게 살이 좋으신지
다 이렇게 와갖고 팔을 내밀 때 주사를 넣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이 나니까 기름층이 많다니까 혈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이 보이지 않아갖고 그것도 잘못 찌르면 엄청 혼나요. 그래서 처음에 끈으로 묶었다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하는데 전혀 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떠듬하면서 겨우 탁 찔렀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눈이 삼각눈이 딱 되던 게 저보고 당장 나가라 해서 저는 주사바늘 이렇게 진짜로 울면서 나갔댔어요, 그때. 그래서 그날부터 또 자기 팔에다 해갖고 자기 팔에다 연습을 해갖고 저 이쪽 팔에다 혈관이 파열되고 막 시퍼렇게 되고.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초급병사 때 그 천리행군을 갔었는데요. 이게 막 걷다 보니까 이게 막 땀나고 하니까 수분이 빠지잖아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집단에서 이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비포장 도로거든요. 도로가 전부 다 뭐 80%가. 근데 그 농촌길에 가다 보게 되면 달구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달구지 발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그거 지나가다가 그 비가 왔는데 거기 물이 고인 게 있거든요. 그걸 막 먹으면서 막 갔던 그런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목마르고 병사 생활 기간이 이제 대체로 5년 정도인데 그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게 모르고 1년 알고 1년 할 수 없어 1년 마지못해 1년 죽지 못해 1년 하면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군대 특집이라고 알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훈련한 이야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혼란스럽네요. 저도 사실 학교 졸업하고 들뜬 마음으로 군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체 검사 다 하고 담화까지 다 끝냈댔어요. 진짜 군인 가고 싶어서? 네. 막 군복 입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언니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신체 검사 한 그 의사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담배 한 막대기를 거해가지고 눈 실력으로 신체 검사에서 떨궜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철없던 게 진짜. 그러면 만약에 옥별 씨가 지금쯤 군대 갔으면 소연 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두 줄. 아마 중대장이 오늘 저녁 그 마대자루 하나를 던져주면서 남들이 쌓아놓은 이럴달. 예, 배추무 그런 거를 이제 훔쳐서 아이고. 한마디 메고 이제 들어와야죠. 제가 만약 군대 나갔으면 며칠 만에 영양실조 가서 바로 집에 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북한 군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군대는 뭐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니면 최고의 문제점이 뭐였다.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호. 네, 나도 쌀. 연정 씨는요? 네, 열악한 환경 조건. 저도 먹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씨. 저도 배부르면 한이 없겠습니다. 북한 미녀라고 하면 예전에 김일성 시대 때는 홍영이라고 꽃파는 천에서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들 춘향전 같은 데서도 그 여자가 여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얼굴형이 지금 보는 것처럼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계란형보다는 아니 홍영이는 좀 동그란 형이에요. 달 같은 형이다 해서 좀 얼굴이 작은 여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리설주가 미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정수가 우리 동글동글해요. 김정수랑 가장 닮은 게 리설주라고 들었어요. 그런 인물로 선택을 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홍영이, 뭐 오미란, 김정화, 이런 사람들의 위인 기준이었었는데 요즘 김정은 세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지 좀 서구적인 여자들을 좀 좋아하는 얼굴형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데 얼굴 북한에서도 요즘 작은 여자들이 인기고요. 좀 갸름하게 좀 빠진 여자들이 좀 인기예요. 택도 좀 뾰족해야 되고 요즘에는 좀 서구적으로 변한 거예요. 북한의 미인 보면 키랑 크고 얼굴이 희고 머리 길고 이런 여자들이 미인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때랑 보면 10명 중 1명은 키가 65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교 때 저희 선영궁전이나 선전예술대에서 다 뽑아가고 졸업할 때 보면 다 키랑 작고 얼굴도 까맣고 한 사람만 졸업하고 나오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 이제 미의 기준은 이제 동그란 얼굴형이 이제 미의 기준이었다면 저희 시대는 이제 3대 300삼서라고 이제 젊은 층들 이제 그 정도 되면 와 이쁘다 그 여자친구로서 만족하다 하는 되는데 거기에서 300은 세 가지가 휘어야 돼요. 일단 살색이 휘어야 되고 이빨이 휘어야 되고 눈 동자가 휘어야 돼요. 그리고 3대는 뭐 이제 가슴 커야 되고 엉덩이 커야 되고 엉덩이 커야 되고 그리고 눈이 커야 돼요.
그리고 3선은 이제 손발이 작아야 되고 허리 작아야 되고 얼굴이 작아야 되는 것. 네. 남자들 속에서도 그 정도 되면 괜찮다고 이제 친구들 속에서 오고 갔었어요, 얘기가. 말도 안 돼.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니? 진짜. 지금 요새는 보면 그냥 생긴 것보다는 날씬하고 뭔가 애교스러운 느낌? 막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보면 막 좀 대화를 잘해주고 그런 여성을 좋아해요. 일단 못생긴 거는 좀 꾸미면 되잖아요. 지금은 좀 머리 스타일이랑 좀 버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마른 걸 싫어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마른 걸 좋아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왜냐면 몸매를 드러나게 지금은 한다는 건. 살까기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라고 안 하고 살까기. 요즘에도 다이어트를 그러면 북한에서도 살까기 있고 약도 있어요. 네, 살까기라고 해요. 성형도 해요? 성형도 하죠. 성형도 해요. 북한에 요즘 가슴 성형, 코, 네, 코 성형도 다 합니다. 아니 가슴 성형을 야매로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합니다, 그거는. 아 그건 병원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눈 쌍꺼풀 수술까지만 집에 와서 하고요. 그리고 코나 가슴 성형은 네, 병원에 가서 하는데 지방에서는 안 되고요. 평양에 꼭 올라가서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거 평양에서 성형외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양에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몰래 저녁에 야매로 불 켜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상류층들만 하는 거라서 네, 이제 거의 바람이 지방에서 돈 많이 쓰는 돈주들이 이제 살도 찐으니까 이제 살까기 하고 가슴 성형하러 평양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요즘 보니까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 한국 스타일의 화장이나 머리 모양 이런 걸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북한은 과연 어떤 기준이 좀 이렇게 미인이라고 또 칭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루마니아 한 기자가 전 세계 여성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북한이었는데 북한에 가서 23명의 여자의 사진을 찍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죠? 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사진은요. 한복을 곱게 입고 있는 3명의 그 북한 미녀 모습입니다. 신의주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 분 아닌가요? 예쁘다. 아니 가운데 분은 약간 수지 좀 닮은 것 같은데. 한국의 은방울 자매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진 말고도 한복 입은 이 북한 여성들의 사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북한 여성 사진 하면은 얼굴이 하얗고 동글고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남한도 한국도 보면 약간 김고은 씨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진하지 않고 그냥 개성 있는 얼굴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본 그 북한의 미인도 약간 좀 개성 있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한복 입은 북한 미녀들을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걸까요? 두 번이 있어요. 북한에서 한복을 차려입는 게 두 번 있는데 김부자의 그런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북한 공식적인 명절에 대체로 그 한복을 입고요. 또 한 번 입는 기회는 가족의 이런 뭐 환갑이라든가 결혼식 이럴 때 한복을 입습니다. 당에서 포치를 해요. 내일 4월 15일이니까 한복 다 입고 나오노라 이렇게. 포치를 하면 다 입어야 되는데 이제처럼 있는 집은 자기 한복이 있는데 없는 집은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저건 이쁜 거고요. 어찌 1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 다려가지고 입고 그걸 아무거나 하든 한복 입어야 돼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아니고 여름인 거 보니까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로 외국인이 오니까. 외국인 오니까 한복 다 입고 와. 그러니까 일반 평상복은 화려한 거나 이쁜 옷이 그렇게 다 있지 않지만 한복은 그래도 행사복으로 그래도 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와 하게 또 포치하게 되면 또 그걸 입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살려면은 그 행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복이 없이는 또 여자들이 배겨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복은 아무리 못 살아도 한복 많은 여성들이 딱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에요. 네. 순경 씨도 한복 입었었어요? 네, 저희도 대학생들은 한복을 입는데 뭐 4월 15일이라든가 2월 16일 때 저희는 해령대 김정수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장에 모여서 무더회를 하거든요. 근데 무더회를 할 때 저렇게 저것처럼 항상 입고 저렇게 무더회를 하는데 저희 때는
되게 그게 좋았어요. 네, 평상시 저걸 입을 수 없는 거니까. 대학생 한복이 틀린 게 틀려요, 하얀 무릎에 올라오면 짧은 거는 대학생 한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이 지금 긴 거 입은 사람들은 사회 기업소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그래서 저기서 또 신분의 차이가 확 띄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한복은 끝없이 화려해도 국가에서 뭐라고 안 해요. 끝없이 화려해야 돼. 아, 그래서 화려하구나.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이 두 번째에 한복 입고 이렇게 혼자 얼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저는 눈에 띄었던 게 한복 여기에다가 목걸이를 작은 걸 했어요. 네, 목걸이 다 해요. 처음에는 귀걸이를 달면 그 귀찰대에서 나서 단속을 했었거든요. 여성들 달지 말라고 뭐 자유주의 바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방침이 내려왔대요. 우리나라 여성들이라고 다른 나라 여성들만큼 이렇게 이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귀걸이를 허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귀걸이를 다 깬 거예요. 눈썹이 변했어요. 저희 때는 갈매기 눈썹을 그려서 다 파랗게 이렇게 올려 그랬는데 지금 저거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눈썹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네, 이게 지금 메이크업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이 이제 그 한복, 이쁜 한복이었다면 이번에 신여성, 북한 신여성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양장을 입고 양산을 네, 이쁘게 쓰신 사진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건 무슨 옷이지? 저게 시스루 같은 건데 팔 지금 브라우스 같이. 자, 대학생입니까? 네, 저건 대학생이에요. 예쁘다. 이분 이쁘다. 매력있다. 약간 한국 모델 같이 생겼네요. 모든 분들이 여기 가슴에 뭔가 달고 있는데 김일성 배지 뭐예요, 그거? 초상화. 네, 핑크. 김일성. 북한에서 이런 의상과 양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 무슨 의상 같은 경우는 장마당이나 그런 데 가면 많이 팔아요. 요즘 막 유행하나요? 저게 양산 들고 가는 거? 우리 도 안에는 없지만 우리 장마당 안에는 없지만 평양에 가면은 있을 것 같다는 일반 그런 생각이 시장에 많아요. 제가 비박에서 살다가 평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달랐던 차이점이 그 양산을 들었던 그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그 우산을 든다는 거는 비가 오는 날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쓰는 그 도구인데 평양에서 그걸 패션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양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방에서 그렇게 썼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니까 그 빨간 드레스 입은 그 여자분이 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저렇게 빨간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분의 포즈와 표정은 그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같네. 아니, 지방에도 빨간 옷을 입는데 빨간 바지를 입지 못합니다. 위에 옷은 괜찮아요. 빨간 바지, 하얀 바지도 못 입고. 네, 왜 그 평양에 그때 한때 이렇게 빨간 바지가 유행돼서 많이 입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 한번 불호령이 내려서 일체 빨간 바지를 여자들이 입지 못하게. 사실 저거보다 아까 그 블랙 원피스 있잖아요. 까만 원피스는 팔이 비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비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런 옷은 저게 지금 중국산이에요. 시장에 많이 나가면 있는데 저거보다도 더 조금 비치는 옷이 있어요. 그런 거를 더 좋아해요. 요즘에는 비치고 드러내는 거를 좋아해서 이런 옷은 시장에 너무 비치거나 하면 시장에 못 나오고요. 방문 판매로 연선 지역에 가서 중고 옷을 가져오는데 한국 상품들이에요. 미니 스커트도 저도 입었어 봤는데 밖에는 못 나와요. 청바지도 있고 집에서 입고 친구들끼리 밤에 생일 파티 할 때 짧은 거 입고 와요.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장마당에서는 못 사고요. 연선지대에서 중고를 파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런 옷을 비싸게 사요. 근데 밖에는 못 입어. 근데 얼마나 친구들 앞에 입고 싶은 거.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밤에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은 우리 알베르토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제복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깔끔한 느낌이 나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인 거. 이 제복이 제가 나온 해에 나온 거예요, 이 제복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넥타이가 굉장히 짧아요. 멋있다. 저 여성분이 지금 입은 보안원들은 이제 모자가 이제 틀려요. 저 둥글모를 쓰고 다니는데 저분은 이제 해설 강사가 그렇죠. 맞아요. 자, 다음 사진이요. 평양 호텔 접대원. 예전에는 화장을 좀 북한 여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입술 테를 그렸어요.
입술을 태를 딱 그려가지고 안에 입술을 발랐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처럼 태가 없이 아주 좀 자연스럽게 그렸고요. 좀 더 예전보다는 내추럴해졌다. 화장법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연해졌다. 네. 자, 다음 사진이요. 기차 승무원 사진이고요. 유니폼도 되게 예쁘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앞머리 자르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속 대상이 돼갖고 너 왜 앞머리 잘랐나? 이거 이렇게 다 앞머리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못 부린다 해갖고 앞머리가 있으면 이걸 고착제 같은 걸 발라갖고 이렇게 싹 올려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앞머리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호텔 종업원. 그 생머리예요. 보면은 파마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생머리. 옛날에는 성인만 되면 이렇게 다 머리를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파마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면 이렇게 다 한국 드라마나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생머리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호텔. 이것도 호텔 종업원이구나. 자, 다음 사진 우리 김홍수 씨가 저 준비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설주 닮았는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 북한 여성들의 정체가 궁금했었는데 이 사진은 신의주에서 열린 공연 전에 북한의 가수라고 합니다. 우리 저 금성학원 출신 설민 씨하고 조금. 네. 설민 씨는 아니시죠? 제가 저렇게 이쁩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공연 전에 이제 지금 들고 계시는 사진이 저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아직 너무 애티가 나거든요. 대학생인데 예술학원 졸업반? 이런 학생들이고 지금 옷을 해입었는데 옷도 되게 옛날하고 좀 틀리게 화려하게 좀 반짝이게 넣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술학원 쪽으로 가까운 북한 가수 같고요. 운방울이라는 악기는요, 북한에서 제가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악기인데 저 악기가 이태리랑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돼서 북한에서 하는데 1,500달러예요, 새 악기가. 근데 새 악기가 1,500달러고 이제 중고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새 악기로 맸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악기를 멜 때 집이 한 750달러 정도 할 때였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 두 채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렇게 했어요. 아파트가 75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코디언을 메고 다니면 운방울 쥐고 다닌다 하면 집 메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아코디언을 못하는 이유는 저 악기가 없으면 못해요. 설민 씨 사진 보니까 어때요? 네. 옛 생각 나시죠? 많이 나죠. 저 때는 맞으면서 엄청 혹시 저 아시는 분은 아니고? 금성하고 같이 다녔던 후배죠. 지금 후배는. 우리가 보니까 중학생인데 저기 신의주에서 찍은 거니까 금성학원은 아니고요. 근데 저 아이가 운방을 맸는데 앞에 빨간색은 네모난 판때기가 있죠. 저기 보니까 저게 김일성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죠. 예술학원입니다. 일단은 집안체를 그러니까. 예, 저거는 개인 악기가 아니고 저거는 국가에서 김일성 이름으로 보내준 악기인 국산이네. 거예요. 예, 전 국가 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00달러보다 더 비싼 가치인 거죠. 장군님이 보내준 선물을 내가 지금 믿어? 연주를 한다는 게.